안녕하세요. 자, 22장 마지막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2장의 내용을 공부하면서 구조체가 뭔지는 알겠는데 아마 여러분들 지금 정도면 도대체 구조체를 왜 사용하는 거냐, 이게 뭐 어떠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나마 23장에서 언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첫 강의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2장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해결을 하시고요. 구조체를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예제를 바꿔보는 작업을 반드시 거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분야를 많이 공부하시면서 구조체의 유용성에 대해서 훨씬 더 다양하게 접하실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구조체하고 포인터가 만났을 때 구조체에 어떠한 특징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상당히 당연한 얘기예요. 어려운 내용 아니기 때문에 예제 통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제 문제는 두 번째가 사실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특히 이 스트럭터 언더바 포인터 3-C라는 이 예제는요, 자료 구조를 공부하실 때 리스트 자료 구조라는 것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때도 이런 형태의 예제를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유용하게 자료 구조를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선은 이 예제는 그냥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이 예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옮겨놨는데요. 자, 가장 일반적인 얘기죠. 구조체의 포인터 변수 선언할 때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이름 앞에 에스크리터 연산자 붙여주면은 얘가 펄슨 구조체의 변수를 가리킬 수 있는 pman이라는 포인터가 선언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지금 보면은 man이라는 구조체 변수를 선언해주고 있고, man이라는 구조체 변수의 주소값을 pman이라는 포인터에다가 저장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man이라는 구조체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man이라는 포인터가 있어요. 얘는 몇 바이트일까요? 포인터는 무조건 4바이트죠. 이 pman이라는 포인터가 현재 얘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man이라는 구조체 변수의 name이라는 요소를, name이라는 멤버를 출력하는 거고, man이라는 구조체 변수의 폰이라는 멤버를 출력하는 거죠.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요거를 좀 우리가 주의해서 보도록 하자고요. 자, 지금 보면은 pman이라는 이 포인터를 이용해서 man이라는 변수에 접근을 하기를 원한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형태를 쓰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하나만 읽어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pman이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에 접근을 해서, 그거는 얘는 뭐예요? pman이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은 man이죠. 이거는 man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man이라는 이 구조체 변수의 name이라는 멤버에 접근을 하라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 출력하는 값하고 여기에서 출력되는 값하고 완전히 일치하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pman이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구조체 변수의 폰이라는 요소, 폰이라는 멤버 역시 이거하고 같은 의미를 지닐 거라고요. 그죠? 포인터도 여러분들이 완성을 하셨고, 그 다음에 구조체의 특성도 알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자, 문제는 요 연산자, 이거 지금 언뜻 보면 연산자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연산자거든요. 자, 지금 보면은 pman에 그 다음에 name, 그 다음에 화살표 연산자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거 이해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거 상당히 자주 사용됩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요, 일단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pman이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대상의 name에 접근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사실은요, 이것은 어떠한 표현을 줄인 거냐면 pman이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대상의 name이라는 멤버에 접근을 해라. 이 문장을 갖다가 줄였으면 이렇게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문장하고요, 이 문장하고 완전히 같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하고도 완전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에스크리터 붙이죠. 괄호 닫아줘야 되죠. 왜냐면은 연산자 우선순위가 얘가 더 높습니다. 이거 닫아주셔야 돼요. 닫아줘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접근 지정 연산자, 접근하는 연산자도 또 써줘야 되죠.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pMain이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변수의 네임에 접근한다. 자, 이러한 형태로 이 연산자가 얘네들을 총 지금 보면 하나, 두 개, 세 개의 연산자가 등장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하나의 연산자로 완전히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시면 지금 이게 더 훨씬 더 편하게 느껴져요. 그죠? 저도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저도 프로그래밍 할 때 이 연산자보다 이게 훨씬 더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우리는 에스크립터가 뭔지 알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연산자도 뭘 의미하는지 압니다. 다 아는 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편하게 느껴지는데 자주 접하시게 되면 이게 훨씬 편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편해지도록 노력을 하세요. 왜냐면 이렇게 코드 구현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화살표 연산자, 그냥 제가 화살표 연산자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자, 이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이 표현을 대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럼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포인터와 구조체 멤버로 포인터 변수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두 가지 상황 다 비슷한 건데 뭐 어렵지 않아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예제 한번 읽어보면 끝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펄인포라는 구조체가 정의가 되어 있고 펄슨이라는 구조체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펄슨이라는 구조체의 멤버로 보니까 무엇이 와 있냐면은 펄인포라는 구조체의 변수를 가리킬 수 있는 인포라는 포인터 변수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인포라는 구조체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 있고요. 첫 번째로, 자, 인포라는 구조체 변수를 선언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man이라는 구조체 변수를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잠깐 보면은요, 인포라는 구조체 변수는 다 채워질 거라고요. 그죠? 그런데 man이라는 구조체 변수는 지금 초기화 리스트에 데이터가 두 개밖에 없죠. 얘는 첫 번째 멤버를 채울 거고 얘는 두 번째 멤버를 채울 겁니다. 세 번째 멤버는 아직 안 채워진 상황이에요. 그 다음 줄에서 채우고 있네요. 자, man이라는 구조체의 인포에다가, 즉 man이라는 구조체의 인포라고 그러면은 man이라는 구조체의 세 번째 멤버가 되는 거죠. 게다가 인포라는 구조체의 주소값을 넣어라.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왜? 지금 보면은 펄인포라는 구조체는, 이 구조체의 변수는 펄인포라는 구조체 변수의 포인터에 의해서 가리킬 수 있는, 지금 타입이 같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리킬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man이라는 구조체의 인포라는 멤버는 인포라는 구조체 변수를 가리키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포인터도 올 수 있는데 그 포인터가 기본 자료용 변수의 포인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정의한 구조체 변수의 포인터도 멤버로 올 수 있다.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의 상황만 이해를 하셨으면 여기서도 더 이상 볼 건 없어요. 다만 여기 보니까는 요 연산자 나오죠.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나름대로 고민해 보신 다음에 출력 결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예제입니다. 자, 이거는 조금 독특해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지 여러분들 나중에 리스트 자료 구조 공부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펄슨이라는 구조체가 정의되어 있는데 세 번째 멤버를 보니까 펄슨 구조체의 변수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를 지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도 펄슨이고 얘도 펄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혼돈하실 상황이 놓일 수도 있는데, 뭐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혼돈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한번 그럼 이 부분을 통해서 또 다시 얘기를 해볼까요? man1이란, 제가 이번엔 좀 자세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an1이라는 구조체가 형성이 되는데, 그죠? 자, 얘는 멤버로서 첫 번째 멤버 미스터 리라는 이름이 네임을 초기화 시킬 거고요. 자, 네임이 그렇게 초기화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820204 뭐 어떤 주민등록번호가 PID를 초기화 시킬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채울 게 없네요. 그죠? 자, 따라서 얘는 초기화되지 않으니까, 자, 뭐 어떠한 값이 들어갈지 모를 겁니다. 그죠? 이렇게 man1이라는 구조체 변수를 선언해 줬고요. 그 다음에 man2라는 구조체 변수도 선언이 됩니다. 역시 얘도 네임이 얘로 초기화 될 거고요. 그 다음에 PID도 얘로 초기화 될 겁니다. 그 다음에 FRND라는 포인터 변수 4바이트 메모리 공간 할당되면서 초기화할 거 없으니까 얘도 역시 쓰레기값 지닐 거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줄에서 보니까
자, 지금 보시면 man1이라는 구조체 변수의 frnd에다가 frnd 프렌드의 약자를 지금 대략 저희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프렌드라는 포인터에다가 man2의 주소값을 넣어라. 따라서 얘는 누굴 가리키게 되냐면 그 순간부터 얘를 가리키게 되는 상황이 놓여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man1도 그렇고 man2도 그렇고 둘 다 person이라는 구조체의 변수입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얘네들은 자료형이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man1이라는 구조체 변수에 보면, 자, person이라는 구조체의 변수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안 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당연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자료 구조를 갖다가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 구조라는 표현을 제가 좀 썼는데, 아무튼 이러한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person이라는 구조체를 정의하면서 person이라는 구조체의 변수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도 멤버로서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출력 결과 물론 여러분들 예측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얘기가 남았는데, 자,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이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어떤 특성인데, 그걸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구조체 변수의 주소 관계를 갖다가 이해한다라는 측면으로 일단은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이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렇게 구조체 변수를 갖다가 선언할 경우에 어떻게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냐면, 자, 데이터1이라는 이름으로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될 거고, 얘는 1로 초기화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2라는, 그림을 조금 위에다 그릴 걸 그랬네요. 자, 데이터2라는 이름으로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고 2로 값이 초기화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하나의 구조체 변수로서 s라는 이름을 지니게 되죠. 자, 여기서 질문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s의 주소값을 출력했을 때 출력되는 값과 그 다음에 데이터1, 자, 요 구조체 변수의 멤버입니다. 그죠? 데이터1의 주소값을 갖다가 출력을 해보면 값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얘는 몇 바이트라고요? 이러한 경우에 8바이트 메모리 공간 할당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얘가 데이터1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데이터2가 되죠. 다 각각 4바이트입니다. 데이터1의 주소값을 갖다가 출력을 해보면은 첫 번째 바이트, 얘의 주소값이 출력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요. 구조체 변수의 이름을 가지고, 자, &% 연산자를 붙여서 주소값을 출력을 해보면 구조체를 구성하고 있는 메모리 공간의 첫 번째 바이트의 주소값이 반환이 됩니다. 따라서, 자,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주소값을 출력을 해보시나, 이렇게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을 출력을 해보시나 그 값이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한번 실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가져다 놨고요. 구조체의 이름을 가지고 주소값을 출력을 해보고 있고, 구조체를 이루고 있는 첫 번째 요소의 첫 번째 멤버의 주소값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컴파일을 해보고 실행을 해보면, 자, 값이 일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얼마가 출력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치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 결론은 뭐 제가 따로 다시 말씀드릴 거 없이 이렇게 된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은 결론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이것이 언젠가는 유용하게 활용이 될 날이 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22장 강의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